안녕하세요. 스터디온 이성원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올해 2022년에 치러진 465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수학시험 기출분석을 하려고 합니다. 네, 지난번에 16번까지 문제를 풀었는데요. 이제 이번 465 시험이 예전보다 조금 까다로운 문제가 나왔다고 하는 게 바로 이 뒷부분의 문제들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올려드리는 영상을 잘 보시고 평소보다 좀 어떤 부분에서 약간 까다롭게 나왔는지를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17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17번 문제는 첫 장이 14, 그리고 두 번째 장이 46, 그리고 n번째 장은 32n 빼기 16인데 여기서 n번째라는 거는 세 번째 장부터 이제 규칙이 적용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장이 14, 두 번째 장이 46인 건 규칙에서 예외인 상황이고 세 번째 항부터 이런 등차 수열의 규칙을 갖고 있는 그런 수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 수열의 합을 SN이라고 한다면 다음의 합이 얼마인지 구하시오라는 문제인데요. 사실 저는 이 문제를 이 규칙이 세 번째 항부터 적용된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첫 번째 항부터 적용된다고 생각하고서 SN을 먼저 구할 걸 권해드리는데요. 그렇게 SN을 구해보면 2분의 n 곱하기 첫 번째 항은 16이니까 16 더하기 n번째 항 해서 이 공식이 16n제곱으로 SN이 구해집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첫 번째 항부터 규칙이 적용됐다는 가정하에 구한 값이고요. 즉, 첫 번째 항부터 규칙이 적용됐다는 얘기는 A1을 16이라고 생각하고 A2를 48이라고 생각하고 구한 합이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문제에서 A1이 16이 아니라 14라고 했고 A2도 48이 아니라 46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이 값을 반영해서 값을 수정해야 됩니다. 근데 수정하려고 보니까 우리가 구한 값이 실제 14보다 16, 즉 이만큼 더 크고 실제 46보다 48로 또 이만큼 더 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한 이 합에서 4만큼 값을 빼면 이게 실제 SN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걸 이제 대입하면 시그마 n은 1부터 12까지 sn 플러스 1은 16 n 플러스 1의 제곱 빼기 4가 되고요. 자, 이거의 역수인데 아마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벌써 부분분수 분해로 합을 구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나머지 계산은 부분분수 분해를 통해서 하면 된다라고 간단히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18번 문제인데요. 18번 문제는 OA와 OB의 길이가 12, 그러니까 그림으로 따지면 반지름의 길이가 12인 부채꼴이라는 걸 알려주고 있고요. 각 AOB가 3분의 파이, 즉 60도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데 부채꼴의 중심각이 60도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때 제일 첫 번째 원은 이 부채꼴의 호, 그리고 두 반지름에 접하고 있는 바로 이 원을 이야기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은 뭐냐면 부채꼴의 두 반지름과 첫 번째 원에 모두 접하는 원이 됩니다. 같은 규칙으로 그 다음 원도 찾아본다면 두 반지름과 또 두 번째 원에 접하는 이런 원이 될 거거든요. 자, 그랬을 때 지금 첫 번째 원과 두 번째 원과 세 번째 원들, 이런 원들 사이에 넓이에 어떤 관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원의 넓이를 P, 그리고 n번째 원의 넓이에 q를 곱한 게 n 플러스 1번째 원의 넓이와 같다라고 했을 때 이 q를 구하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근데 문제에서 짐작하다시피 첫 번째 원의 넓이는 우리가 계산을 하면 되겠죠. 근데 두 번째에서 n번째 원의 넓이와 n 플러스 1번째 원의 넓이 사이의 관계가 q 어떤 상수가 곱해져 있는 관계니까 등비수열의 관계라는 걸 짐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구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제가 학생들에게 그 원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반드시 접점에서 수직으로 중심을 연결하면 수직으로 만난다라는 걸 활용하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부채꼴의 한 꼭지점과 원의 중심을 이렇게 쭉 연장해서 접점까지 한번 연결을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요 각이 30도가 되기 때문에 요 변의 길이와 요 변의 길이의 비가 2대1이 됩니다. 2대1이고요. 근데 반지름으로 길이가 같기 때문에 여기도 동일하게 2대1을 만족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부채꼴의 반지름의 길이가 12였기 때문에 2대 1이면 이 길이는 8, 그리고 이 길이는 4여서 첫 번째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4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원의 넓이 P는 16파이다 라는 거를 쉽게 구할 수가 있고요. 그럼 그 다음으로 우리가 할 거는 인접한 두 원 사이 넓이의 관계거든요. 자, 그거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원의 중심에서 또 역시 접점에 선을 그어서 수직을 활용하고요. 두 번째 원의 중심도 역시 접점하고 연결해서 수직이라는 걸 활용하면, 자, 점 O와 두 원의 중심을 연결했을 때 이런 관계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방금 요 각이 30도기 때문에 여기가 2대 1, 그리고 반지름으로 여기가 같기 때문에 역시 2대 1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길이가 만약에 2a라고 하면 여긴 a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우리가 좀 전에 뭐라고 그랬냐면 이 길이가 2대 1이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럼 여기가 2대 1인데 지금 반지름으로 이 길이가 같다 보니까 여기가 또 2대 1이거든요. 그럼 결국은 이 점이, 지금 제가 색칠하는 이 점이 요 변의 중점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중점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 길 3a라고 뒀으니까 여기도 3a가 되겠죠. 그러면 지금 요 작은 원의 반지름이 a라고 했을 때 요 그 다음 요 원의 반지름이 3a가 되거든요. 3a. 그러면은 둘의 닮은 비가 1대 3이니까 넓이 비는 1대 9가 되겠죠. 그래서 C1의 넓이의 9분의 1이 C2원의 넓이가 됩니다. 이게 계속 반복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원의 넓이 사이의 공비가 9분의 1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에 대입을 하면 파이분의 16파이 더하기 18 곱하기 9분의 1을 하면 16 더하기 2가 돼서 18이라는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19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19번 문제는 아마 문제를 열심히 풀어본 학생들은 보자마자 바로 풀이를 시작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왼쪽에 있는 삼각형의 넓이와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의 넓이를 더하면 그게 전체 삼각형의 넓이가 된다라는 걸로 식을 세운다면 여기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AC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지금 제가 한번 식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AC의 길이를 X라고 두고요. 그 다음에 요 각이 60도 그리고 요 각도 60도로 같으니까 먼저 왼쪽에 있는 작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면 2분의 1 곱하기 4루트 3 곱하기 3루트 3 곱하기 사인 60도가 됩니다. 이번에 오른쪽에 있는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3루트 3 곱하기 x 곱하기 사인 60도가 되고요. 이 넓이가 전체 넓이와 같으므로 전체 넓이는 4루트 3과 x를 두 변으로 해서 2분의 1 곱하기 4루트 3 곱하기 x 곱하기 사인 120도라고 식을 세울 수 있습니다. 양변에 2분의 1은 공통이니까 약분을 하고, 또 역시 루트 3도 하나 약분을 할까요? 루트 3도 약분을 하고, 사인 60도나 사인 120도나 값이 같으니까 약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남아있는 게 12 루트 3 더하기 3x는 4x라는 식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x는 12 루트 3이다 라는 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뭐 그렇게 까다로운 건 아니고 아무래도 논술형 1번이다 보니까 그래도 학생들이 좀 편하게 풀 수 있는 문제를 집어넣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은 20번 문제를 살펴볼 텐데요. 아마 이 문제 때문에 예전에 비해 좀 더 많이 까다로워졌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것 같은데요. 논술형 제일 마지막 문제이기도 해서 실제로 이 문제를 뭐 시간에 쫓겨서 이렇게 꼼꼼히 풀지 못한 학생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문제를 한번 살펴보면요. 첫 장이 마이너스 24고 공차가 D인 그런 등차 수열이 있는데, 등차 수열의 첫 장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정의했을 때 공차 D와 SN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라고 했거든요. 일단 조건을 먼저 보면 공차 D는 3보다는 크고 24보다는 작은 자연수고, 그 다음에 SL의 절대값과 SL 플러스 7의 절대값, SM의 절대값이 모두 같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L과 M은 자연수고
특히 L과 M은 대소관계가 이런 관계를 성립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 저는 이 문제를 봤을 때 일단 여러분들이 그 등차 수열의 합, 즉 SN에서 우리가 2분의 n 곱하기 2a 더하기 n-1의 d라는 공식을 쓰잖아요. 근데 이거를 n에 관한 이차함수로 볼 수 있으면 좋다라는 이야기를 종종 하거든요. 그러니까 2분의 n 곱하기 dn-d 더하기 2a라고 이제 식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Sn 말 그대로 n에 관한 어떤 이차함수라고 생각하고 식을 세워보면은 이거는 반드시 이제 n이 0일 때 0이 되는, 즉 원점을 지나는 이차함수의 모양이 되고요. 지금처럼 공차가 자연수인 양수일 때는 이차항의 개수가 양수인, 즉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를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SN의 그래프가 되거든요. 이렇게 이차함수의 그래프로 볼 수 있으면 문제를 풀 때 좀 도움이 될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방식으로 한번 이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문제에서는 SN이 아니라 절대값 SN이라고 했으니까 제가 Y는 절대값 SN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면 뭐 많은 분들이 이 그래프 그리는 건 뭐 익숙해 하실 것 같은데요. 자, 여기가 Y축, 그리고 여기가 N축이라고 했을 때, 자, 절대값을 씌웠으니까 밑에 X축 밑에 있던 부분이 위로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 N축에 평행한 선을 그었더니 이렇게 세 개의 값이 같아질 때가, 자, 여기가 바로 L, 그리고 여기가 바로 L 더하기 7, 그리고 여기가 바로 M일 때라는 그런 이야기를 저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게 여기 함수값이 0이 되는 요 점이 바로 지금 위의 공식에서 요 부분이거든요. 예. 초항이 지금 마이너스 24라고 했으니까 A에다 마이너스 24를 넣게 되면 지금 dn 빼기 d 마이너스 48은 0이 될 때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따라서 n이 1 더하기 d분의 48일 때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n의 좌표가 1 더하기 d분의 48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2차 함수다 보니까 원점과 1 더하기 d분의 48의 정가운데, 즉 2분의 1 더하기 d분의 24가 바로 축이거든요. 축인데 그거는 L과 L 플러스 7의 정가운데이기도 해요. 그래서 둘의 가운데를 구해보면 L 더하기 2분의 7이 되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d분의 24는 L 더하기 3이라는 걸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L과 D가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이 값은 아무리 작아도 4 이상이 돼야 되거든요. 왜냐면 L이 적어도 1 이상이니까. 그러면 이제 이 관계에서 D는 6 이하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럼 D와 L이 다 자연수가 되기 위해서는 D는 6 이하인 24의 약수가 돼야 되는데, 그럼 D가 6일 때 L은 1이 되고, 그 다음에 D가 4일 때 4면은 L은 3이 되겠죠. 그리고 아까 조건에서 D는 3보다는 크고 24보다는 작다고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6 이하인 자연수 중에서는 다른 걸 찾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D가 6이고 L이 1인 경우와 그 다음에 D가 4고 L이 3인 경우 중에서 어떤 게 답이 되는지를 구하면 되는데요. 자, 위의 그래프에다가 제가 한번 이 조건을 적용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D가 6이고 L이 1이라고 하면은 이 부분은 1이 되고요. 이 부분이 8이 되거든요. 그리고 D가 6이었으니까 이 부분이 이제 9가 됩니다. 네, 이렇게 되면 그때 확인해 볼 거는 과연 M이 자연수가 될 것이냐라는 문제가 되거든요. 자, 그래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SN을 식을 구했으니까 이제 대입을 해보면요. 2분의 하고, 자, n 곱하기, 그리고 우리는 D가 6인 경우를 하고 있으니까 6n-6 빼기 48이라는 값을 얻을 수가 있고요. 따라서 2분의 자, n 곱하기 6n-54가 돼서 이거는 n 곱하기 3n 빼기 27이라는 어떤 식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의 절대값을 씌운 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래프가 되겠죠. 그럼 이거는 L이 1일 때, 즉 L이 1일 때 값이 얼마인지를 구해보면, 자, n에다 1을 넣어야 되니까
이거는 절대값 1 곱하기 마이너스 24가 돼서 24라는 값이 됩니다. 그럼 우리는 m을 넣었을 때 24가 돼야 돼요. 그래서 n에다가 m을 넣어보면 m 곱하기 3m 빼기 27이 24가 돼야 되는데, 지금 원래 그래프가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였으니까 우리는 절대값을 없애도 되겠죠. 그래서 그냥 요 값이 24라고 식을 세우면, 자 이제 2차 방정식을 풀게 될 텐데요. 양변을 3으로 나누고, 자 정리를 하면 m제곱 마이너스 9m 빼기 8은 0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자연수해를 갖지 않죠. 따라서 D가 6이고 L이 1인 경우는 문제를 성립하지 않고, D가 4 그리고 L이 3인 경우에 바로 자연수인해를 갖게 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이 여기다 숫자를 넣어서 계산을 해보면 확인할 수 있을 테니까, 네, 풀이는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네, 이렇게 2022년도 459 2학년 1학기 기말고사를 살펴봤는데요. 앞서 제가 이제 김포 1학년 시험 문제를 분석하면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내신 문제가 이 정도면은, 난이도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 문제 배치 뭐 이런 것들이, 저는 적절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적절했다라는 게 뭐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다 이런 뜻이 아니라요. 학생들이 충분히 좀 도전 의식을 갖고 문제를 풀어볼 만한 그런 어떤 문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정도를 내신으로 풀 수 있게끔 준비를 해야 수능에서도 어느 정도 본인이 목표라는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어렵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뭐 기본 문제들로 이렇게 난이도를 낮추다가 한두 문제로 그냥 팍 어렵게 내는 그런 유형도 아니었기 때문에, 예, 저는 학교에서 이런 정도의 난이도는 좀 유지를 해줘야 학생들이 좀 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에 제가 사실 다른 분께 이번 459 시험이 예전보다 조금 까다로웠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분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예전에 비해서 조금 까다롭게 만드는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아마 학교에서도 학생들을 좀 더 이렇게 도전의식을 갖고 공부를 하게 만들려고 이런 게 아닐까. 아니면 학생들이 또 실력이 좋다 보니까 그거에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문제를 출제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네, 이런 정도의 문제들을 풀 수 있을 정도로 공부를 해야 우리가 내신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겠지만, 어쨌든 뭐 모의고사나 수능에서도 내가 문제를 잘 풀 수 있을 정도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분석도 이렇게 여러분께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제가 다른 학교, 뭐 김포 지역이 아니더라도 다른 학교의 시험 문제도 또 계속 꾸준히 올리려고 하니까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